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연력학 내용 정리를 공식 정리를 좀 하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식 정리를 3장까지는 해드렸을 텐데 그 3장에서 상태 변화에 따른 연력학적인 관계식과 관련해서는 4장 정리를 하고 나서 같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데, 사장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의 이동성과 비가역성을 명시한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열이 이동을 하려면 고열원과 저열원 두 개의 열 저장조가 필요하다. 두 개의 열 저장조에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열기관을 이용해서 열을 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런 내용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1종 연구기간, 제2종 연구기간 이런 거 말씀드렸죠. 제1종 연구기간, 제2종 연구기간. 제1종 연구기간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열기관이고, 제2종 연구기간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제1종, 제2종 연구기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말문제들이 나온다. 서술형, 단답형 형태의 말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열 효율과 성적계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연료 2타는 입력분의 출력의 표현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입력량 Q1분의 출력 W, U1이죠. 정리하면 1-Q1분의 Q2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식들을 이용해서는 그 열기관이 가역 열기관이든 비가역 열기관이든 관계없이 연료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적계수, 입실론. 성적계수 입실론을 구할 때도 역시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개념으로 구하는데, 냉동기 성적계수의 경우에는 입실론 R, 냉동기 성적계수의 경우에는 W분의 Q2로, 해서 Q1-Q2분의 Q2. 이렇게 냉동기 성적계수, 열펌프 성적계수의 표현이 있었죠. 열펌프 성적계수는 W분의 Q1으로, 이렇게 해서 Q1-Q2분의 Q1,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기관 사이클이냐, 그리고 어떤 냉동기 사이클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현된 이 식으로부터 변형된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이클을 약 11개 정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클을 한 11개 정도 정리해서 그 사이클들에서 연료율을 구하고 성적계수를 구하고 이런 표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가량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대표적인 열기관 사이클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이죠.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래서 PV 선도, TS 선도를 표현했었죠. PV 선도에서 보자면 등온선 두 개 그리고 단열선 두 개 그려서 시계 방향으로 1, 2, 3, 4 과정으로 공급되는 열은 Q1, 방출되는 열은 Q2로 봤죠. 그래서 1, 2과정은 등온 흡열, 2, 3과정은 단열 팽창, 3, 4과정은 등온 방열,
4일 과정은 등원, 단열 압축. 이걸 이제 TS선도에서 그려보면 등원선 2개, 단열선 2개로 해서 사각형으로 표현됐었죠.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1, 2, 3, 4가정. 1, 2가정은 등원 흡열, 2, 3가정은 단열 팽창, 3, 4가정은 단열 등원 방열, 4, 1가정은 단열 압축. 그래서 S1, S4가 같아요. 이렇게 1, 2가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랑 3, 4가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의 크기는 같죠. 1, 2가정에서는 플러스, 3, 4가정에서는 마이너스에서 가역 사이클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제로입니다. 1, 2가정에서의 온도를 고열의 온도 TH, 3, 4가정에서는 저열의 온도 TL로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 가역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델타 Q로 표현해서 킬로줄 퍼 켈빈으로,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켈빈으로 해서 구해준다. 그래서 적분해서 구하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 뭐 1에서 2까지 적분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고려해서 연료율을 구하는 식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QH분의 Q2는 1 마이너스 TH분의 TL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Q1분의 Q2가 TH분의 TL과 같으면은 가역 열기관이고, Q1분의 Q2가 TH분의 TL과 다르면 비가역 열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연료각 제1법칙과 연료각 제2법칙이 만족이 되느냐, 가역 사이클에서 연료각 제1법칙과 연료각 제2법칙이 다 만족하느냐를 검토하려면 시그마 Q는 시그마 W랑 같다, 이런 표현하고,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에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족하면 연료각 제1법칙, 연료각 제2법칙이 만족되는 거로 가역 사이클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용 에너지, 일단 이제 유용 에너지 또는 유효 에너지라고 표현되는가? 유효일 W다. 그래서 공급 열분의 방출열을 가지고 풀면은 되고, 카르노 사이클 연료율에다가 공급 열량 Q1을 곱해주면 유용일, 유용 에너지, 유효 에너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카르노 사이클 연료율에다가 Q1은 엔트로피 변화량에다가 고열원의 온도를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무용 에너지, 무용 에너지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열원 쪽에 버려지는 에너지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의 저열원의 온도를 곱해주면 되고, 아니면 Q1에 공급열에다가 1 마이너스 카르노 사이클 연료율을 곱해서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유용 에너지, 무용 에너지 이런 표현들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표현식들이 있었어요. 즉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표현식 중에 보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 플러스 질량의 기체상수 R의 ln의 V1분의 V2로 해서 구할 수 있고요. 온도 변화와 최적의 변화를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식 있었고, 또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 마이너스 M의 아래 ln P1분의 P2에서 온도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표현식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엔트로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ln V1분의 V2 플러스 질량 곱하기 정적비열 곱하기 ln P1분의 P2 이런 식으로 정합비열, 정적비열을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식 있었습니다.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표현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표현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클라우시우스 적분식 표현이 있었습니다. 클라우시우스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하는 적분식 있었어요. 그래서 가역 사이클의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 DS는 인테그랄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됐었죠. 가역 사이클의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식 델타 S는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가역 사이클, 가역 열기간 사이클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하는 클라우시우스 적분식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 이퀄 제로 가역 사이클일 때는 비가역 사이클에서는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됐죠. 합쳐서 가역과 비가역 둘 다 합쳐서 클라우시우스 적분식을 표현했을 경우에는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표현이 됩니다. 자, 표현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런 이제 표현식을 이용해서 보니까 가역 가정시 가역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량보다는 비가역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량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거 가역 가정 시 엔트로피 변화량 크기보다는 비가역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량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비가역계에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줄 톰슨 현상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요. 줄 톰슨 현상 또는 교축 현상. 교축 현상이라고 해서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 변화를 겪는 출구가 미소한 노즐이라든가 또는 오리피스, 팽창 밸브와 같은 연력학적인 요소에서 일어난다라고 봤죠. 그래서 압력이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 자유팽창을 하게 되면 압력 강화, 온도 강화가 일어나는 현상, 교축 현상, 줄 톰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줄 톰슨 현상을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줄 톰슨 계수였죠. 그래서 뮤 JT로 났어. 뮤 JT. 줄 톰슨 계수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엔탈피 H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의 값이 이 값이 0보다 크면, 실제 기체의 경우 0보다 크면 줄 톰슨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줄 톰슨 계수가 제로면 이건 이제 이상기체다 그랬어요. 이상기체 통과 시에는 줄 톰슨 현상,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 그랬어요.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 이상기체의 경우 엔탈피가 일정하면 온도 변화가 제로예요. 온도 변화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줄 톰슨 계수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경우 오리피스와 같은 출구가 작은 미소한 이런 그 연력적 요소를 통과하게 될 때 자유팽창을 하면서 엔탈피 변화가 없다면 압력과 온도가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이 줄 톰슨 현상, 교축 현상, 스로틀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참고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사상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표 4-1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장과 4장의 내용이 표 4-1에 다 함축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표 4-1을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딱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린 거를
교재에 있는 표 4-2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과 4장 내용이죠.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하고 비교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4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클, 동력 사이클 문제 풀 때도 이 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표 4-1. 표 4-1. 이상기체의 가역 변화. 가역 변화 시 연력학적 관계식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그런 항목들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PVT 관계식이 있었어. PVT 관계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절대일 표현식을 정리를 쭉 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업률의 관계를 쫙 정리했었고, 네 번째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엔탈피 변화를 정리했었죠. 엔탈피 변화 정리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열량, 큐안트, 수열량, 상태 변화 시 수열량을 쫙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열 시 비열을 정리를 했었어. 비열을 쫙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폴리트루프 비열 N의 값에 대한 정리를 쫙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를 구하는 식 쫙 정리를 했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정적 변화일 때, 정합 변화일 때, 등온 변화일 때, 단열 변화일 때, 폴리트루프 변화일 때 정리를 했었죠. 먼저 그 정적 변화의 경우를 봅니다. 정적 변화 또는 등적 변화면은 최적 V가 일정하다는 거죠. V1과 V2가 같습니다. 그럼 미소 최적 변화량 제로죠. 최적 변화량이 제로인 그런 관계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압력과 절대 온도는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T1분의 T2는 P1분의 P2랑 같다. 이렇게. T1분의 P1은 T2분의 P2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정적 변화 시 절대 1은 제로가 됩니다. 절대 1을 구하는 기본식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PdV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정적 변화 시 절대 1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공업률은 WT, 공업률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니까요. VdP니까 V에 최적 V에 P1 마이너스 P2로 정리되죠.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그리고 이상기체 방정식 시키면은 PV는 MRT니까요. PV는 MRT니까 MR에 T1 마이너스 T2 이런 식으로 또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식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질량의 정적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니까 구하는 식이 M에 CV에 델타 T 델타 T로 표현이 됩니다. 기본식이 질량 곱하기 정적 비율 CV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서 구해질 수 있고,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질량 곱하기 정합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적분하니까 질량 곱하기 정합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카파의
델타 U로 구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시 엔탈피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카파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열량은 델타 Q는 du 플러스 PdV에서 정적 변화니까 dV가 제로예요. dV가 제로니까 수열량 Q12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해서 수열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적 비열 CV를 구하는 공식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입니다. 기체상수 R로 해서 CV 구할 수가 있고 N이 플러스 무한대일 때 플러스 무한대일 때가 정적 변화죠. 폴리트로프 지수 N이 플러스 무한대일 때 정적 변화.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질량 곱하기 정적 변화니까 정적 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로 들어가요. T1분의 T2. 그래서 T1분의 T2는 P1분의 P2랑 같으니까 또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정적 변화 시 엔트로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 여러 가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또 변형시킬 수 있는 또 방법도 있고요. 정적 변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합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합 변화. 정합 변화 또는 등합 변화죠. 정합 변화. 압력이 일정한 상태의 변화니까 P1과 P2가 같습니다. P1과 P2가 같고 미소 압력 변화량은 제로가 되는 거죠. 미소 압력 변화량은 제로. 표현이 돼요. 자, 이때 이제 PVT 관계식을 보면 온도와 T1분의 T2 온도와 최저건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T1분의 T2는 V1분의 V2로 표현이 되고요. 되고 T1분의 V1은 T2분의 또 V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일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절대일은 압력 P 곱하기 V2-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MR에 T2-T1 이상기체 방정식 쓰면 MR에 T2-T1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공업률은 DP가 제로니까요. DP가 제로니까 공업률은 제로입니다. 정합 변화 시 공업률의 크기는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정적 비열이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에요.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정적 비열 자리에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MR의 델타 T. MR의 델타 T는 P 곱하기 V2-V1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W12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W12로 놓을 수 있어요. 절대일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적 변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업률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비열을 갖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엔탈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합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역시 카파의 델타 U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카파의 델타 U로 구할 수 있으니까 델타 U는 카파 마이너스 1분의 W12입니다. 그러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의 비열비 W12 이렇게 해서도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죠. 수열량은 델타 Q는 DH-VDP 연력학 1법칙 써서요. 에너지 기초 미분 방정식 써서 DP가 제로입니다. DP가 제로니까 Q12는 엔탈피 변화량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M, CP, 온도 변화 T2-T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정합 변화 시 수열량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정합 비열 CP는 카파의 CV입니다. 카파의 CV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의 R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고, 또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면 정합 변화가 되는 것이죠. N이 제로면 이렇게
압력과 최적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 PV의 n승 이꼴 일정이에요. 이렇게 PV의 n승 이꼴 일정. 요 표현을 이용해서 지금 폴리트로프 지수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n이 제로면 V의 제로승이 1이니까 P 일정 이렇게 떨어져서 정합 변화, 정적과정, 정합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 T1분의 T2 대신에는 V1분의 V2로 바꿀 수가 있고 정합비열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 R로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합변화 정리했습니다. 정적과정, 정합과정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온변화를 보겠습니다. 등온변화. 등온 변화를 보면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T1, T2가 같고 온도 변화량, 미소 온도 변화량 제로죠. 제로인 상태 변화에서 봅니다. 그리고 압력과 최적이 반비례하죠. P1, V1은 P2, V2랑 같으니까 P1분의 P2는 V2분의 V1과 같습니다. P1분의 P2는 V2분의 V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절대일은 W12 절대일은 P1 곱하기 V1 ln에 이상기체 방정에 써서 절대일을 구하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T1분의 T2 V1분의 V2 V1분의 V2로 이렇게 정리돼요. 이렇게. 공업률도 마찬가지로 공업률의 크기나 절대일의 크기가 같죠. 공업률의 크기나 절대일의 크기가 같습니다. P1 곱하기 V1 ln V1분의 V2 또는 V1분의 V2는 P2분의 P1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절대일과 공업률이 같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를 미분하면 다 내부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는 다 제로입니다.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고 수열량은 연력학적 1법칙을 쓰니까 DU와 DH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Q는 PdV, 절대 1과 같고 델타 Q는 마이너스 VdP, 공업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Q12는 W12 크기와 WT의 크기랑 같아요. 이상기체의 등온 변화일 경우. 그리고 등온 비열은 무한대 값이 됩니다. 그리고 N이 1일 때 P1, V1 있고 P2, V2랑 같죠. 폴리트로프 지수가 1일 때 등온 변화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R의 ln V1분의 V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R의 기체상수 R의 V1분의 V2 M의 R의 V1분의 V2 또는 V1분의 V2 대신에 V1분의 V2 V1분의 V2 대신에 P2분의 P1을 갖다 집어넣어도 되죠.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ln V1분의 V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등온 변화가 정리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변화를 보겠습니다. 단열 변화는 수열량 델타 Q 이꼴 제로인 상태 변화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열 변화는 등 엔트로피 변화라고도 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단열 변화 일대를 정리를 해봐요. 단열 변화 일대. 이렇게. 그럼 이제 PVT 관계식은 PV의 카파승 이꼴 일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식이 정리가 됐어.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니까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카파 마이너스 1승 이꼴 P1분의 P2의 카파분의 카파 마이너스 1승 해서 PVT 관계식이 정리가 됐고요. 절대일을 구하는 식 정리하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P1 V1 마이너스 P2 V2로 공업률 WT를 구하는 식은 카파의 W1, 2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카파 마이너스 1분의 P1 V1 마이너스 P2 V2 이렇게 정리됐고, 자 지금 다 SI 단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CV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고 보면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W1, 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카파 마이너스 1분의 W1, 2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자 여기서는 CV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CV가 M의 델타 T, M의 델타 T가 이게 되겠죠. P1 V1 마이너스 P2 V2 이렇게 표현되니까 마이너스 W1, 2가 되네요. 마이너스 W1, 2가 마이너스 W1, 2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엔탈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압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카파의 델타 U였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카파배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공업률을 구하는 식에 카파가 들어가야 돼. 빠졌네.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에 P1 V1 마이너스 P2 V2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엔탈피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WT 공업률의 크기랑 같겠죠. CP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 R이니까 M의 R의 델타 T, M의 R의 델타 T는 P2 V2 마이너스 P1 V1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에 P1 V1 마이너스 P2 V2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요거랑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WT 이렇게 되겠죠. 단열 변화 시에는 엔탈피 변화량이 공업률 크기에 마이너스 표현해주면 되겠고, 수열량은 제로가 되겠죠. 단열 변화니까 제로가 되고, 비열도 이렇게 단열 변화 시 비열 CS로 놓으면요, S는 엔트로피 얘기하는 거죠. 등 엔트로피 변화니까 단열 변화 시 비열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이렇게. 그리고 N이 카파죠. N이 카파가 돼야 단열 변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제로고, 수열량이 제로니까 제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트로피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트로피 변화의 경우에는 N이 지금 1보다 크고 카파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지금 봐야죠. N이 1보다 크고 카파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변화하고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정적 변화, 정압 변화, 등온 변화, 단열 변화하고 같이. 그래서 PVT 관계식을 보면 일단 이제 PV의 N승이 있고 일정 이 표현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하니까 단열 변화처럼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N-1승 이퀄 P1분의 P2의 N분의 N-1승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절대일 W1, 2는 N-1분의 P1 V1 마이너스 P2 V2 카파를 N으로만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공업률은 N의 W1, 2죠. 절대일의 N배. 그래서 N-1분의 N의 P1 V1 마이너스 P2 V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V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절대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P1 V1 마이너스 P2 V2 대신에
W12 곱하기 n-2를 갖다가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의 n-1의 W12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겠네요. 절대일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CV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M의 R의 델타 T, M의 R의 델타 T는 P2 V2 마이너스 P1 V1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1의 W12 그거를 카파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랑 같겠죠. 엔탈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카파의 델타 U랑 같다 그랬으니까 카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카파의 n-1의 W1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요 값이 델타 U니까 그리고 수열량을 계산하려면 수열량 Q12는 질량 곱하기 폴리트루프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로 구해주죠. 이렇게 이때 이제 질량 곱하기 폴리트루프 비열 CN은 CV의 m-1분의 m-카파랑 같습니다. CV의 m-1분의 m-카파가 폴리트루프 비열이야. 여기에 이제 온도 변화 T2 T1을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폴리트루프 비열 정적 비열의 m-1분의 m-카파 이렇게.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질량 곱하기 폴리트루프 비열의 ln T1분의 T2 이렇게 표현이 되죠. T1분의 T2.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 4-1을 같이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죠. 물론 정리하다가 제가 실수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3장과 4장과 관련된 주요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럼 뭐 3, 4장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 5장 잠깐 보겠습니다. 5장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5장 주요 공식을 한번 주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이 이제 증기예요, 증기. 일단 이제 가스하고 증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액화가 쉽게 액화가 되는 이런 기체들을 증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기에서는 그 물의 증발을 정리했었어. 물의 증발. 물의 증발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뭐 상태 변화가 간행액, 간행액 상태에서 포화액 상태로 이 포화액 상태에서 습증기를 거치죠. 습증기를 거쳐서 건포화 증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포화 증기로 변화가 일어나고 가열 증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습증기는 증기와 액체와 증기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포화액이나 습증기, 건포화 증기 이 사이에서는 포화 온도로서 일정한 온도도 일정한 이런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질량 M이 1kg에 해당되는 단위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물의 증발 과정으로 보고 연력학적 상태량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모든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 변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증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표 4-1에 나와 있는 공식들은 쓸 수는 없다. 단 4-1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했던 절대일, 공업일, 표현식,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표현,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기본 표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도 상관은 없죠. 없어. 그리고 이제
건도라는 표현을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건도는 전체 질량분해, 전체 질량분의 증기의 질량으로 표현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한 값이다라고 봤고, 다음 습도가 있었죠. 습도는 전체 질량분의 액체의 질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x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증기 선도를 정리했었습니다. 증기 선도 중에 보면 이제 PV 선도가 있었죠. PV 선도. 압력과 비체적 선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화액선, 건포화 증기선에서 이렇게 등원선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배를 갖는다. TS 선도에서 봤을 때는 증기 선도가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선이 이렇게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배로 갖고, 습증기 영역에서는 수평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봤어요.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뻗어내린 선은 포화액선,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선은 건포화 증기선. 왼쪽 영역, 포화액의 왼쪽 영역은 간행액, 습증기, 그리고 가열증기라고 봤죠. 그래서 간행액을 포화액까지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액체열이라고 해서 QL로 났고요. 포화액을 건포화 증기까지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증발 잡열이라고 해서 감마로 났고, 건포화 증기를 가열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가열열이라고 해서 QS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체열을 구하는 공식은 인테그럴 물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에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물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는 포화 온도에서 간행액의 온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증발 잡열 감마는 엔탈피 변화로 해서 H2-H-로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H2-H-로 구한다. 이렇게. H2-는 건포화 증기의 비엔탈피고, H-는 포화액의 비엔탈피고. 이렇게. 그리고 가열열 QS는 인테그럴 정합비열 곱하기 가열증기의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로 해서 계산하니까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가열증기 온도 마이너스 포화 온도, 건포화 증기 온도는 포화 온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값들은 다 정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에서 보면은 엔탈피 변화량이랑 다 같다. 이렇게 이제 같죠. 그래서 간행액을 건포화 증기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때 어느 정도의 열이 필요하냐? 그러면 액체열 또는 감열, 액체열은 감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액체열, 증발 잡열, 가열열 다 구해서 더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증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까지 변화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PV 선도, TS 선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HS 선도와 pH 선도가 있었죠. HS 선도는 세로축을 비엔탈피, 가로축을 비엔트로피로 놓고 표현했을 때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화액선, 건포화 증기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선에서 정합선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정적선은 조금 정합선보다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고 등원선은 조금 정합선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정적선, 정합선, 등원선을 이용해서 건포화 증기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엔탈피 값과 엔트로피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습증기 영역 안에서는 등 건조도선이 들어가죠. 등 건조도선을 이용해서 정합선하고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엔탈피나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포화액의 상태량들은 다시를 붙여서, 건포화 증기의 상태량들은 투다시를 붙여서, 투다시를 붙여서 좀 표현을 하고, 습증기의 상태량들은 건도 표시가 되는 x를 합성자로 두고선 hx, sx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습증기 영역에서 건도를 알고 있을 때 상태량들을 구하는 식들을 보자면, hx를 구한다 그러면 h 다시 플러스 건도 x에 h2 다시 마이너스 h 다시로 이렇게, 엔트로피를 구한다 그러면 sx는 s 다시 플러스 건도 x에 s2 다시 마이너스 s 다시로, 그리고 비내부 에너지 ux를 구한다 그러면 u 다시 플러스 건도 x에 u2 다시 마이너스 u 다시, 다시가 붙어 있으면 포화액의 상태량, 투 다시가 붙어 있으면 건포화 증기의 상태량. 비체적도 구할 수 있죠. 습증기의 비체적은 포화액의 비체적 플러스 건도 x에, 건포화 증기의 비체적 마이너스 포화액의 비체적, 이렇게. 건도 x는 1 마이너스 y랑 같으니까 습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습증기 구역에서의 상태량들을 표현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pH 선도가 있었어요. pH 선도. pH 선도는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 선도로 이용한다 그랬죠. 절대 압력을 세로축, 비엔탈피를 H로 놓고선 포화액선, 건포화 증기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선도를 얹으면 이렇게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 그리고 응축기에서 1, 2, 3, 4 반시계 방향으로 사이클이 구성이 된다. 단위 킬로그램당 흡열량은 스몰 q2. 압축률은 WC. 4, 1가정은 응축기니까 방열량 Q1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 2가정은 팽창 밸브, 등 엔탈피 변화. 그래서 S1, H1하고 H2랑 같고, H3, H4 이렇게 봐서 1점은 응축기 출구면서 팽창 밸브 입구, 2점은 팽창 밸브 출구면서 증발기 입구, 3점은 증발기 출구면서 압축기 입구, 4점은 압축기 출구면서 응축기 입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자, 중간중간 지금 선도 정리를 하면서 중요 공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 연료각적 상태량을 표현하는 공식을 몇 가지 더 보자면요. 몇 가지 더 보자면 증발 잡열을 지금 봤었죠. 증발 잡열. 증발 잡열 감마는 H2-H-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값은 엔탈피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유동 에너지 변화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때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로우, 그리고 유동 에너지 변화량을 푸사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사이는 유동 에너지 변화량, 단위 킬로그램당 유동 에너지 변화량, 비유동 에너지 변화량을 외부 증발 잡열 이렇게. 그리고 비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부 증발 잡열 이렇게 표현해서 증발 잡열은 내부 증발 잡열 플러스 외부 증발 잡열이 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봤고, 요때 지금 포화액에서 건포화 증기까지 변할 때 필요한 열이 증발 잡열이었죠.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포화 온도 TS분의 증발 잡열로 들어가 포화 온도 TS분의 H2-H-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간행액에서 포화액까지 변할 때는
포화액까지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인테그랄 물의 비열 CW 곱하기 T분의 dt, 요걸 적분해야죠. T분의 dt. 요걸 적분해야 돼. T0에서 TS까지. 그래서 요걸 적분하니까 물의 비열 CW 곱하기 ln T0분의 TS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간행에서 포화액까지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지금 물의 증발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물의 비열 곱하기 ln T0분의 TS. T0는 간행액의 절대 온도, TS는 포화액의 절대 온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포화 증기에서 가열 증기까지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인테그랄 정합비열 곱하기 T분의 dt에서 포화 온도에서 가열 증기까지 변하는 거죠. 건포화 증기 온도에서 가열 증기 온도까지. 그래서 정합비열 곱하기 ln ts분의 t로 이렇게 ts는 건포화 증기 즉 포화 증기의 절대 온도고 t는 가열 증기의 절대 온도고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정리하자면 교축 변화라고 하는 거. 교축 현상, 교축 변화. 교축 열량계를 뭐 증기가 통과했다 그러면 교축 변화 했다는 얘기야. 교축 변화. 교축 변화 했다는 얘기는 등 엔탈피 변화다. HS 선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기 온도 T1에서 이렇게 이제 변했다. T2, T3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P1 건도 X인 P1인 상태에서 상태 변화가 P2까지 교축 변화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교축 변화했다. 이렇게 엔탈피가 일정한 HX나 H2가 같은 거야. 교축 변화했다. 그러면 등 엔탈피 변화 이걸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P2에서 P3까지 교축 변화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등 엔탈피 변화다. H 이꼴 일정한 변화다. 교축 변화하면 4장에서 줄 톰슨 현상 얘기했던 거 그거 지금 적용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5장까지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 주요 공식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나서 한번 요 정리해 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복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들을 해 놓고 그다음 이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기출 문제 열심히 좀 풀어 보시고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들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리는 5장까지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기회에 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